첫날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항상 봄꽃 이야기 해주시는 전문가가 계세요. 그런데 올해는 꽃 이야기 대신에 산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4월 1일이면 이제 한참 봄꽃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산불 상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뭐 마냥 즐겁게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꽃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잖아요. 또 개나리, 진달래, 뭐 산수유, 벚꽃 이런 거 언제 피는지, 어느 순서로 피는지, 기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올해는 이제 꽃이 한참 이제 필 때 산불이 났잖아요. 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산도 까맣게 타고 네네. 또 그걸 보는 저희 속도 까맣게 타서 꽃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더 크고 무거운 일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지금 네. 벚꽃 축제 하려다가도 산불 때문에 취소되고 네. 그랬다고 하던데,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일기예보 오후에더 할 때마다 비 언제 오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산불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제 22일 날 3월 22일 날 경북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불이 안 꺼지면서 조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9일이 넘게 이제 불이 지속돼서 피해가 이제 엄청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이게 기억해 보시면 뭐 시베리아 뭐 이런 그러네요. 곳에서도 대형 산불이 거의 매년 나고 몇 달씩 간다 막 이런 것 소식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 전문가들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기간이 평균 한 2주 정도 늘어났다. 길어졌죠. 네. 그리고 기존의 산불 시기를 벗어나는 시기에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 20년간은 전 세계 산불 발생 건수의 2배가 증가했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올해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또 산불이 크게 났죠. 네, 났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 수십 년간 산불로 인해서 소실한 면적이 172%에 달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휴, 네. 네. 세계 평균으로 산불이 2주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어제 그제 그 기후 리포트에서 노피디님은 우리나라는 평균 120일이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렇죠. 많이 늘어난 거네요. 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거니까요. 이제 편차가 심해지겠죠. 네. 또 기억해 보시면 장기간 불이 안 꺼지기로 이제 소문이 났었던 호주 산불 기억해 맞아요. 보시면 2019년이었죠. 네, 2019년부터 여기 이제 2020년에 걸쳐서 8개월간 네, 불이 꺼지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또 호주 산불의 경우에는 생태계를 파괴한 거는 물론이고 탄소 배출이 증가해서 오존층에 구멍을 냈다. 그래서 이후도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지속됐다. 이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북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간 지역은 특히 이제 그 계절별로 산불 위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봄 산불 매우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증발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습도가 낮아지면서 토양에 있는 습도를 더 뺏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바짝 건조해져 가지고 불이 붙으면 더 활활 타오르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활동이 이제 초래하는 위험인 거죠. 기후 위기로. 근데 이제 또 산불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기후 위기 탓만 할 수 없다. 핑계다 기후 위기는. 이런 맞습니다. 말을 할 정도로 이번에 우리 막 20군데에서 동시에서 나니까 누가 일부러 이런다. 배후가 있다. 이런 말까지 흉흉하게 떠돌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산불의 원인이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뭐 성묘객이 이제 실화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 군데에서 불이 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자재 소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2일 하루에만 30곳이 넘는 곳에서 맞아요. 다발적으로 화재가 맞아요. 발생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합쳐져 가지고 가짜 뉴스도 이제 더 부풀려져서 많이 나오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은 네.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재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너무 불안한 예민해져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게 뭐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0년에 이제 강원도 고성 맞아요. 네, 거기 지역에서 정말 많이 탔죠. 네, 그때. 덮친 이제 산불 같은 거는 몇 년 동안 이제 그것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민둥산을 우리가 봐야 목격해야 됐어요. 됐었죠. 맞아요. 강릉동의 삼척고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말고도 또 2022년에도 경북 지역에서 또 산불이 강원도에 걸쳐서 있었는데 요번 산불은요 그거보다도 한 2배 이상의 피해를 낸 규모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기후 위기 탓만 할 수 없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야 모든 게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이제 산불 진화가 이제 장기화된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봄철에 이제 건조한 날씨가 예년보다 더 지속되면서 산림 내 마른 낙엽하고 풀이 불쏘시개 역할을 또 했고요. 이 바이오매스 치우지 맞습니다. 않고 계속 쌓여 맞아요. 있는. 네. 어디는 뭐 1m에 달하는 그 낙엽이 쌓여 있었다고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경북 지역은 또 산세가 좀 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산이 험하니까 이제 진화 인력이나 아니면 헬기 진입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소방도로라고 할 임도가 너무 없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산지의 특성상 소나무 군락지가 굉장히 그렇죠. 우리 많잖아요. 자생적으로도 소나무가 많이 네. 자라고. 보통 소나무를 기름칠한 불쏘시개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송진 때문에 훨씬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거, 네. 그 다음에 인력 및 장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뭐 CCTV도 부족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계절도 위험한 데다가 소나무 땔감이 잘 타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이제 더 바짝 말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데 또 대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부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3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게 아니라 그러면 내년 후년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대책이 그렇죠. 시급한 일인데요. 워낙 피해 관련해서 안타까운 뉴스가 많았지만 노인 요양원 분들이 대피하다가 참변을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대표님은 눈여겨본 사례가 어떤 거였을까요? 네, 노인 요양원 대피 당시에 이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네. 또 사망자도 발생을 맞아요. 하고 또 이제 경북 지역 특성상 이제 요양소 입소자들도 대부분 고령자였지만 이제 그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네,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대처가 이제 빠르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훨씬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고 네. 경북 지역 특성상 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피 시설도 없고 대피 경로 확보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해 상황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돈 없고 힘 없고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번 산불로 인해서 한 4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 불안,
그다음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농민들은 또 생산 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목격했으니까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평소에 플라스틱에 대응하는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네. 이렇게 대피 시설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일회용과 일회용품. 예 그리고 텐트 이런 것들 통해서 플라스틱 접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생활도 불안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신 분들보다는 이른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발생에 대해서 대비할 여력도 없고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평소에 준비되어야 하고 또 이제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 지속히 마련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피소 가보면 정말 일회용품하고 플라스틱 접촉이 많죠. 저희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산불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산불 끄면서 진화 인력의 피해도 심각했잖아요. 산불 진화대원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계셨고 그분들이 또 산림청 소속인데 다들 비정규직이고 고령층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제 산불 진화대원들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산불 진화대가 저희는 이제 소방관들만 생각하잖아요. 불 끈다고 하면. 그런데 산불 진화대가 이제 크게 산불 특수 진화대, 산불 예방 진화대, 그다음에 공중 진화대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분들 중에서 산불 예방 진화대가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6개월에서 1년간 계약제로 기간제로 이제 전문적인 직무 교육도 별로 없이 이분들은 이제 원래는 산불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감시하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잔불 정리 정도 그쵸. 하시는. 뭐 여기 입상 금지 안내하고 이런 거요. 비전문적인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네네. 이제 워낙 대형 산불이었기 때문에 진화에 이제 직접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런 그렇죠. 대형 산불에 투입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창녕군청 소속의 예방 진화대원 3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위험한 업무를 해야만 되는 거는 사실 이제 현실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불 진화대 1143명 중에서 산불 예방 진화대가 95%. 그렇죠. 산불 예방 진화대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으시는 분들은 한 5%밖에 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다 이제 한 60대, 50대 막 이렇게 고령자들이 네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생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런 계절에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전문직인 산불 특수 진화대나 공중 진화대는 뭐 한 500여 명? 500~6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젊고 또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시지만 네. 일단 숫자가 너무 적고 너무 예산이 적고. 부족하고 충원이 되지 않고 이런 이제 힘듦에 처해 계신 거죠. 그 특수진화대가 435명, 네. 공중진화대가 104명인데 이분들을 합쳐서 뭐 539명이 전국을 커버하고 계신 해야 거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에 비가 좀 촉촉하게 내려서 산불이 안 날 때는 네.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매년 대형 산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원활하게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화 작업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장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피해가 이제 매년 발생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이제 워낙 또 건조하고 따뜻하고 이래지면서 12월과 1월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가
1990년대에는 38건밖에 안 됐는데 네. 최근 5년에는 75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 진화 대원들의 희생과 봉사로 이런 일들이 이제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산불 위험에 대응할 체계를 좀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서 인력도 강화해주고 헬기와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고용도 확보하고 업무 영역 확장을 통해서 이제 지상 진화력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산불 예방을 좀 더 잘해보자 하면서 제 기억에 2000년에 강릉동의 삼척 고성은 이 산불을 그래도 지금보다 빨리 껐다고 기억을 해요.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다 맞습니다. 그리로 가서 네. 껐는데 앞으로 산불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면 자기 지역 산불을 꺼야지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고성 산불에서 기억하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전국에서 그렇죠. 소방차들이 다 고성을 올라갔죠.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이제 지원이 부족해지면 자기 지역을 커버하기도 힘들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수시로 발생하면 맞아요. 다른 지역을 이제 힘을 합쳐서 뭘 하기에도 이제 협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네. 이제 매번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막 대책들을 내놔요. 소방당국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예산이 없는 걸까요? 예산이 없겠습니까? 확보를 못하는 거겠죠. 네, 김은정 대표님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 산불이 또 올 거라는 예측도 많던데요. 이렇게 더 많이 오겠죠 앞으로, 선생님. 그렇죠. 이번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하고 기후 위기, 그다음에 또 인재가 겹치면 얼마나 위험이 큰지 네네네. 알게 됐잖아요. 새삼.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산불의 대형화를 부채질을 하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이제 바짝 마른 산, 그다음에 뜨거운 강풍, 그다음에 산불 이제 이런 것들이 산불 대형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제 산불 확산의 조건이 계절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상시로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김영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이 위험한 날이 최대 120건. 네. 늘어났다고 하고요.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도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의 강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폭염, 폭우, 태풍 이런 거 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는 인재가 겹쳐 있잖아요. 일단 누군가 불씨를 던져서 시작이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자연 발화보다는 실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하고 산림 조성, 그다음에 감시, 진화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필요하겠죠. 연구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이제 적극 대응을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산림청은 또 경제성이 높다면서 곳곳에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불이 한번 나고 나면 소나무로 조림을 해요. 근데 한번 다 홀랑 태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무를 또 솎아내고 거기다 또 소나무를 심는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 요게 이제 또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에 대응하는 산림 정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 논리하고 간행. 우리가 그대로 해왔으니까 이게 또 경제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까를 조금 더 연구하는 조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이 대형화될 거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모두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산불 얘기 쭉 했는데 그래도 꽃 얘기를 안 하면 아쉽잖아요. 끝으로 봄꽃 얘기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산불이 이제 우리가 산불이 좀 꺼지고 비가 내려서라도 막 꺼졌으면 좋겠다 막 네. 이러느라고 꽃이 얼마나 폈는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나리하고 산수유가 노랗게 폈거든요. 이미 그 목련도 폈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대전 갔더니 이제 살구꽃하고 벚꽃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 올라온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벚꽃 지고 바로 네. 여름인가요? 근데 이제 4월이 여름일 리는 없잖아요, 아직. 네.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더운 날이 빨리 시작될 거라는 예보거든요. 그래서 꽃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또 가속되고 기후 위기가 가속되면 대형화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점점 이제 가속화되지만 그 사이에 또 그것 때문에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꽃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기후 위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꽃놀이 가실 때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뭐 텀블러를 갖고 다니시다든지 다회용기 장바구니 뭐라도 내가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고 이게 산불이 난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가 잘 돌아가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국 정책,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사회 시스템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님과 산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